안녕하세요. 댓글 중 하나에 AI 시대의 의사가 어떨지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개인적인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우선 AI에 의해 개발된 획기적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일단 미래일 거예요. 미래의 모습을 예상해봐야 하는데 제한된 정보를 가진 개인이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AI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직업군을 대체하게 될까? 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을 대체할 거라 하는데 이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사라질까요? 현대자동차가 AI 시대에 사라질까요? 정답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안 사라질까요? 사업하는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AI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거예요. AI는 결국 도구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과학 기술들이 개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이 모르는 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을 알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 해외여행이 아닌 우주여행을 가는 날도 올 거고 그리고 의학은 정말 고도로 발달하게 될 거예요. 약대에 오기 전에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 마인드로 보면 모든 생물체는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는 유전자 코드라고도 불리는데 코딩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프로그램은 코드대로 돌아갑니다. DNA 서열은 이미 분석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유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는 빠른 속도로 밝혀질 거예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학과 약학은 빠르게 발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얻길 원할 거예요. 기술이 돈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돈이 되는 기술을 위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챗 GPT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AI가 사람을 대체할 거라면 AI를 가장 잘하는 회사부터 직원 수를 줄일 거라 생각을 하고 AI를 잘하는 회사들의 직원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AI 도입으로 직원 수가 줄어든 경우는 자동화 기술이 많이 활용되는 제조업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AI 도입으로 직원 수가 늘어난 경우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AI를 활용하게 되면 1인당 생산성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게 될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회사의 경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을 더 늘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의사 약사로 생각을 해봅시다. 의사 약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AI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AI는 혼자 자아를 갖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병원과 약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몇 가지 봤는데 뇌졸중 진단에서 의사가 판정패를 당했다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냈던데 앞으로 의사가 AI를 활용해서 진단을 할 건데 AI를 의학에 활용할 시기가 왔냐 안 왔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같은 내용도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AI 의사 처방전 발행을 시켜봤더니 가짜 증상의 마약류를 처방해줬다. 누군가는 AI가 머지않아 의사를 대체해서 처방전 발행할 거다라고 말하던데
이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다 보면 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윤리의식도 없고 오로지 돈만 보는 게 보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가 사람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편리함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부 사업하는 사람들은 윤리나 법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해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만들고 봤는데 편리함은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법에서 이게 막히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돈, 시간 다 날린 걸까요? 그래서 여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책임의식도 없고 윤리의식은 개나 줘버리고 편리함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당 분야에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 또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때로는 뒷돈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룰 때는 책임질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의료 행위를 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지금은 의사, 약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처방전을 AI가 발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적국의 해커가 AI를 운영하는 서버를 해킹해서 사람을 죽이는 처방전을 발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의료 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AI를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법이 허락하지 않는데. AI로 인해 의학, 약학이 발달하게 되면 메인은 약학이 발달할 거예요. 그런데 약학의 발달이 약사에게 좋은가? 이건 아닙니다. 약학의 발달은 제약회사에 좋은 거지 약사에게 좋은 것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더라도 약사가 돈을 버는 것은 약값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처방 건수로 돈을 받습니다. 어떤 블록버스터 약이 나오든 약사에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비급여 약은 좀 다르긴 한데 이것까지 관심 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약사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보니 병원을 많이 가게 되었는데 어떤 병원이 잘 되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일단 진단 검사를 해주는 병원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관찰되었으면 사람들은 매년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내과에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이 유방에 물혹이 있을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계속 검진을 받게 됩니다. AI를 활용한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진단 기술이 계속 나오게 할 거고 의사들은 새로 나오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계속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사람이 가장 오래 사는 방법은 큰 병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가 가능할 때 빨리 치료하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 시장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혁신적인 진단 기술들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런 검진은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수술도 동일합니다. 수술 장비도 점점 좋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로봇 수술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제가 올해 수술을 받았는데 로봇 수술과 복강경 선택지가 있었어요. 무조건 로봇 수술을 원했습니다. 비급여라도 로봇 수술을 더 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비싼 로봇 수술을 좋아할 거고 앞으로 나오는 수술 장비들도 대부분이 비급여 수술일 거예요. 암 치료에 사용되는 중입자 치료도 엄청 고가인데 다 비급여 치료입니다. 민영화가 굳이 되지 않아도 앞으로 더 좋은 치료 장비가 나오게 되면 다 비급여가 될 거예요. 건강보험 재정이 곧 고갈될 거라 말하고 있는데 엄청 비싼 장비를 활용한 치료가 급여로 될 거라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더 발달하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들도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이것도 다 비급여로 고가의 치료비가 필요할 거예요.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이런 쪽에서 앞서가고 있는 일본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의학 약학의 발달은 의사, 제약회사의 경우 전망이 좋습니다. 약사는 뭐 없어요. 한의사도 뭐 없습니다. 한의대 약대 갈 바에 1년 더 공부해서 의대 가세요. 의대 가서도 분야를 선택해야 할 건데 앞으로 개발되는 고가의 장비와 의료 서비스는 어디에서 구매하고 설치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AI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